꿈속의 그 짐승이다. 지금 당장 별실을 열거라. 또 과거 보러 가신답니까?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굽은 노인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등에는 남루한 보따리 하나가 덜렁거렸습니다. 아낙네는 방망이질하던 손을 멈추고 허를 찼습니다. 여든 평생 과거 시험만 쫓아다니시더니 이제 그만 쉬셔야지요. 대개 마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정녕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요. 그 말에 아낙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은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우물가 옆 정자나무 아래서 놀던 아이 하나가 깔깔대며 소리쳤습니다. 할배, 이번에도 또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 떨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가봐야 아는 법이란다.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배는 왜 맨날 떨어지는데도 또 가요? 우리 아버지는 할배 보고 미련한 늙은이래요. 그 말에 노인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드리웠지만 곧 다시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련하다. 그래, 미련한 게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말이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나는 법이란다. 노인의 이름은 김등락. 30살에 처음 과거 시험에 응시한 이래로 50년째 낙방을 거듭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어도 소식이 없자 사람들의 응원은 동정으로 바뀌었고 60을 넘기자 그 동정마저 냉소로 변했습니다. 이제 70을 훌쩍 넘긴 그를 마을 사람들은 과거 할배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김 노인은 우물가를 지나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등에 맨 보따리 안에는 낡은 붓한자루, 벼루 하나, 그리고 아내가 싸준 주먹밥 2개가 전부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은 침침해서 글자를 제대로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했지요. 영감.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한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시면서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오. 다시는 이런 고생 시키지 않을 것이오.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그 전에도요. 제발,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손자나 보며 편히 지냅시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김 노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과거 시험에 매달리는지 아시오? 학문을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소.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노인은 아내의 손을 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양까지는 나흘 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틀이면 닿았지만 이제는 하루에 조금씩 쉬어가며 걸어야 했지요. 김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노인은 큰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쌀의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김 노인은 천천히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합격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하고 기억력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먹밥을 다 먹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렴 작은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물 한 사발만 주시오. 주막 주인은 김노인을 훑어보더니 물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과거 보러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소이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과거 시험 어렵다고 포기하는 판인데 말이지요. 주막 주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감탄할 일은 아니요. 50년째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요. 50년이요? 그렇다면. 그렇소. 80살이요. 주막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응시하시는 겁니까? 포기하는 순간 내 평생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오. 그러니 끝까지 가봐야지요. 그 말에 주막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물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소이다. 밖으로 나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노인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나무들은 빽빽이 들어차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어디선가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잉.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쇠덫에 뒷다리가 걸린 들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는 이미 기력이 다한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뒷다리에서는 피가 흘러 주변 땅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눈빛만이 간신히 살아 있었지요. 개는 노인을 보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설치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덫은 튼튼한 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스프링의 힘이 워낙 강해서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손가락이 으스러질 판이었지요. 이걸 건드렸다가 내 손이라도 다치면. 하지만 개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저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어 보따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놈아, 조금만 참거라. 내가 꺼내줄 테니. 개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양손으로 덫의 양쪽을 잡고 힘껏 벌리려 했지만 여든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벌어져라. 제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덫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왼손 검지가 덫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노인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벌리면 개의 다리를 빼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덫이 충분히 벌어졌고
노인은 재빨리 개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개는 풀려난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저고리 자락을 찢어 개의 다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놈아, 이제 괜찮을 개다. 개는 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의 감촉이 손등에 전해졌지요. 나도 내 신세나 다를 바 없구나. 세상이 우리를 쉽게 봐주지 않지. 보따리를 열어 남은 주먹밥을 꺼내어 절반을 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며칠은 굶었을 거 아니냐. 힘이 없어서 씹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조금씩 삼키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노인도 자신의 몫을 천천히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0평생 낙방해도 포기 안 했는데 너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개는 주먹밥을 다 먹고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쉬어라. 조금 쉬었다가 가자꾸나. 손은 여전히 쓰라렸고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개가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저렀지만 훨씬 기운이 돌았습니다. 노인도 일어나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개가 노인의 뒤를 졸졸 따라오기에 말했지요. 이놈아, 따라오지 마라. 나는 한양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개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노인의 뒤를 쫓았지요. 그래.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거라. 그렇게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개는 노인이 쉴 때 함께 쉬었고 노인이 걸을 때 함께 걸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개의 걸음걸이도 점점 나아졌지요. 사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 마침내 한양 성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50년 동안 수없이 왔던 길이지만 이번만큼은 더 의미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한양 궁궐, 침전. 전하, 또 그 꿈을 꾸셨습니까?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는데 사흘째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소. 또 그 짐승이 나타났소. 임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옵니까? 소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몽을 올리겠나이다. 꿈속에서 짐이 용상에 앉아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 짐승이 나타났소이다. 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짐승이었는데 개처럼 생겼지만 개는 아니었소. 황금빛 털이옵니까? 그렇소.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소. 그 짐승이 짐의 용포 자락을 입에 물고 자꾸만 어디론가 이끌려 했소이다. 영의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임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짐이 따라가려 하지 않자 그 짐승은 더 세게 용포를 물어당겼소. 마치 꼭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짐승의 눈빛이었소. 눈빛이옵니까? 그렇소. 짐승의 눈에서는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소이다. 그래서 어찌하셨나이까? 결국 짐이 그 짐승을 따라갔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누추한 움막 앞에 도착했소이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있었소. 노인이옵니까? 그렇소. 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짐을 올려다보고 있었소이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을 떴소. 사흘 내내 똑같은 꿈을 꾸고 있소이다. 영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보기에 이는 범상한 꿈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전하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짐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무엇을 알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소. 황금빛 짐승은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그 짐승이 전하를 어디론가 이끌었다는 것은 전하께서 무언가를 찾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요? 그것은 소신도 알 수 없나이다. 하오나 꿈속의 노인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나이다. 그렇다 한들 그 노인을 어찌 찾는단 말이오. 꿈속의 인물을 현실에서 찾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소. 전하, 별실을 여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별실하니? 그렇사옵니다. 특별히 과거 시험을 여시어 온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으시옵소서. 혹시 아옵니까? 그 노인이 그 가운데 있을지. 영의정의 제안은 황당해 보였지만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허나 별실을 여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오. 전하의 꿈이 명분이 되옵니다. 하늘이 내린 계시를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명분이 아니겠나이까.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내내 같은 꿈을 꾸는 것은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소. 별실을 열겠소. 내일 당장 전국에 방을 붙이시오. 나이와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겠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다시 용상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황금빛 짐승이여. 그대는 짐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오. 그날 밤 임금은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짐승이 나타나 용포를 물고 이끌었고 노인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노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거리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명이시다. 열흘 뒤 별실을 거행하니 뜻있는 선비는 누구든 응시하라. 나이와 신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방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별실하니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겠소. 나이와 신분을 묻지 않는다니 이는 예사 일이 아니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선비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도 있었고 나이 든 선비도 있었습니다. 평민 출신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시험 당일 아침 한양 성균관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군졸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그때 시험장 입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어 거의 직각에 가까웠고 지팡이에 의지에 간신히 걸었습니다. 저 양반 연세가 어찌 되셨길래 저 나이의 과거를 보다니. 노인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마리 개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이, 저기, 개가 따라왔다. 한 군졸이 달려와 개를 쫓으려 했습니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군졸이 몽둥이를 들어 위협했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군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개는 저를 따라온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그냥 두시구려. 안 됩니다. 시험장에 짐승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군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걔는 여전히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잤느냐. 하지만 걔는 고개를 저으며 노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거 참,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다른 선비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저게 털이 좀 이상하지 않소? 사람들의 시선이 개에게로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추한 들개로만 보였는데 햇빛이 비추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의 털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황금빛인가? 어떻게 개 털이 저렇게 빛날 수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은 점점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눈부셨지요. 군졸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보통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만이 담담하게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놈이 며칠 전 산길에서 저를 따라온 녀석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개가 어찌 보통이겠습니까? 군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오나 소란 피우지 마시구려. 군졸이 물러서자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고 개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선비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젊은 선비 하나가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요? 80입니다. 노인의 대답에 젊은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0이라니요. 그런데도 과거를 보신다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이요.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에 젊은 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험이 시작되었고 관리들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붓을 들어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요. 시험장은 붓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도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읽으려 하자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보따리에서 돋보기를 꺼내어 다시 보니 조금은 나았지만 여전히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개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주변 선비들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지만 노인만은 붓을 들지 못한 채 시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는 선비들, 이마를 찌푸리는 선비들, 자신만만하게 글을 쓰는 선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인만이 여전히 백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개는 한 번도 짖지 않았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말입니다. 시험지를 받은 지 한 시즌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를 읽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눈을 가늘게 떠봐도 글자는 흐릿하기만 했지요. 손을 뻗어 시험지를 더 가까이 당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변 젊은 선비들은 유창하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힘줄만 앙상하게 드러난 손이었습니다. 50년을 매달렸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며 왔는데 정작 시험 문제조차 읽지 못하다니.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도 읽지 못했는데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붓 끝에서 먹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개가 움직여 고개를 돌려봤지요. 황금빛 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덫을 풀다가 베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놈을 구했을 때, 상처를 보자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쇠덫에 다리가 끼어 죽어가던 게 손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며 덫을 벌렸던 순간 마지막 남은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일. 그리고 개에게 했던 말. 80평생 낙방해도 포기 안 했는데 너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학문이 전부는 아니지. 평생 과거 시험만 쫓아왔습니다. 합격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마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학문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노인은 붓을 들어 시험지 한가운데에 개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털을 가진 개, 간절한 눈빛을 한 개의 모습을. 그림 솜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을 다해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뒤 노인은 옆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어찌해야 하는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도 아니었고 화려한 문장도 아니었지만 노인의 평생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자 개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 관리들이 답안지를 거두러 다녔습니다. 노인이 내민 답안지를 관리는 받아들고 잠깐 훑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전부입니다. 노인의 담담한 대답에 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답안지를 걷었을 뿐입니다. 제대로 답을 쓰지도 못했나 보군. 무슨 과거를 보겠다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비록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개가 노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덜 외로웠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노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동반자는 천천히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사흘 뒤 궁궐 편전. 임금은 수백 장의 답안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의정과 함께 직접 답안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답안은 유려한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전을 인용하고 고사를 들어 논리를 펼친 글들이었습니다. 이 선비의 글은 참으로 훌륭하옵니다. 영의정이 한 답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안을 읽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훌륭한 글이기는 했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지요. 계속 살펴보시지요. 전하, 잠시 쉬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보겠소. 임금은 다음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이 거의 없고 대신 한가운데 서툰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설마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림 속계의 모습은 임금이 꿈에서 본 그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황금빛 털,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꿈 속의 그 짐승이다. 전하, 이것이 꿈에 나타난 짐승이옵니까? 그렇소, 바로 이놈이요. 모든 것이 똑같소. 임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영의정도 놀란 표정으로 그림을 살폈습니다. 그림 옆에는 짧은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어찌해야 하는가? 임금은 그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임금은 답안지를 뒤집어 응시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등남 나이가 80이옵니까? 80 노인이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노인이 그린 그림이 임금의 꿈과 일치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이 사람을 불러들이시오. 영의정은 즉시 관리를 불렀습니다. 김등남이라는 선비를 찾아 즉시 궁으로 모셔오너라. 임금은 여전히 답안지를 손에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소. 한 시즌쯤 지났을까 관리가 노인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허리가 굽은 채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옆에는 한 마리 개가 따라왔습니다. 임금이 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것이로구나. 황금빛 털을 가진 개. 햇빛이 비치자 털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꿈에서 본 그 짐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노인에게 다가가 황금빛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는 임금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임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영의정이 놀라 소리쳤지만 임금은 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가 짐을 이끈 것이로구나. 개가 임금의 손을 핥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인과 이 개를 만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임금은 생각했지요. 이 개는 어디서 온 것이오? 며칠 전 산길에서 쇠덫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구했사옵니다. 그 뒤로 소인을 따라다니고 있사옵니다. 쇠덫에 걸린 것을 구했다고? 그렇사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사옵니다. 하늘이 짐에게 그대를 보낸 것이요.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그 집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장, 짐에게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소인은 30살에 처음 과거에 응시했사옵니다. 하오나 번번이 낙방하였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사옵니다. 50년이라.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오. 임금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미련했을 뿐이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었사옵니다. 마을 아이들조차 저를 놀렸지요. 하지만 그대는 멈추지 않았소. 멈추는 순간 제 평생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사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고자 했사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지 않으셨소. 대신 이 개의 그림을 그렸소이다. 눈이 침침해서 문제를 읽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흐릿했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옵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렇사옵니다. 며칠 전 이 개를 구했을 때 문득 깨달았사옵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하고 말이옵니다. 임금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학문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학문은 삶 속에 있소이다. 임금은 영의정을 돌아봤습니다. 영의정, 어사화를 가져오시오. 전하, 그것은. 영의정이 놀라 말했습니다. 어사화는 장원급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짐의 명이요. 가져오시오. 영의정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붉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어사화였습니다. 노인장, 그대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소. 문제를 풀지도 못했소이다. 하지만 짐은 그대의 50년 집념을 보았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을 보았소이다. 비록 급제는 아니나 그대의 꿈을 이뤄주고 싶소. 임금은 어사화를 들었습니다. 이 어사화는 실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대의 집념에 대한 짐의 마음이요. 50년을 포기하지 않은 그 정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비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받으시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이 어사화를 달고 당당히 사시오. 비록 벼슬은 없어도 그대는 진정한 선비요. 노인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사화가 갓 위에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하옵니다. 주변에 있던 관리들도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황금빛 개는 노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개 역시 하늘이 보낸 사자가 분명하오. 노인장,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쉬시오. 그대의 집념이 이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 같은 선비가 있어 이 나라가 든든하오. 비록 늦었지만 꿈을 이루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사시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노인은 궁궐을 나섰습니다. 어사화를 단갓을 쓰고 황금빛 개를 데리고 걸어 나가는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50년의 낙방 끝에 마침내 꿈을 이룬 노인. 그리고 그 곁을 지킨 황금빛 개. 두 동반자는 천천히 한양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보름 뒤 노인의 고향 마을. 저기 오신다. 장원급제하신 어른께서 오신다. 마을 아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모두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요. 그 과거 할배가 정말 장원급제를 했단 말인가. 하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을 보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간 위에는 붉은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옆에는 황금빛 털을 가진 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장원급제를 하셨어.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웃었던 그 노인이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 축하드리옵니다.
여든 평생 끝에 이루신 꿈, 정녕 대단하십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일어나시구려. 나는 과거에 급제한 것이 아니오. 다만 임금께서 나의 집념을 보시고 이 어사화를 내려주셨을 뿐이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임금께서 직접 인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소. 급제보다 더 귀한 것을 얻으셨소이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영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소. 정말 해내셨군요. 아내는 노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황금빛 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노인은 사람들을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황금빛 개는 마루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개는 어디서 구하신 것입니까? 털빛이 참으로 신기하옵니다. 며칠 전 산길에서 쇠덫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구했소이다. 그 뒤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털빛이 저리 빛나다니 범상한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산신령의 사자가 아닐까요? 산신령의 사자든 아니든 이놈은 내 은인이요. 이놈이 있었기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소이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노인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5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꿈을 이루었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냐? 개는 노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개는 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자자, 이제 들어가 자자꾸나.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 개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털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났고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운 광채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개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잠깐. 노인이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개의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가버렸구나. 영감, 무슨 일입니까? 사라졌소. 아내는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정말로 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원 급제하신 날 밤
그 황금빛 개가 사라졌다더라. 역시 산신령의 사자였던 게 아닐까. 어른의 정성에 감동해서 하늘에서 내려보낸 것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모두들 그것이 범상한 개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저녁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보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지요.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노인의 묘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금빛개, 하늘이 보낸 사자, 여기 잠들다. 비록 개의 뼈는 묻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들은 그 비석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어찌해야 하는가. 노인이 남긴 그 한 줄의 글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